네, 경마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8월 마지막 주죠. 8월 30일과 31일 양일간 예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 좀 이렇게 전혀 다른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14경주 중에서 11경주 11경주 뉴에이지 경주죠. 8월 12일 토요일 11경주. 자, 이 경주만 빼놓고는 13경주가 모두 선입에서 입상을 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행을 가고 압박을 받을 거다. 그래서 선행말을 부러뜨릴 수 있는 이유가 됐다. 근데 목요일날 지난주 목요일날 갑자기 비가 오면서 주로가 상당히 가벼워졌고요. 거기다가 모래를 보충을 했는데 그 모래 보충이 물기가 있는 상황에서 젖은 상태에서 모래 보충을 했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결과를 보면은 주로가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거의 취입권에서 들어옵니다. 취입을 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앞에 가는 마필들이 능력이 없는 마필들은 다 무너졌어요. 무너졌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 8월 23일 경주, 토요일 경주는 잊어버리시라는 얘기입니다. 주중에 이제 비가 살짝씩 오긴 했습니다만은 전혀 경주에 영향을 주지 않을 그런 비고요. 그래서 이 8월 24일 일요일 그날의 어떤 그 흐름 거기에 맞춰서 이번 주를 좀 대비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일요일날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요일날 초반에 인사 말씀을 좀 짧게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난주에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아 챌린지컵 6경주죠. 일요일 6경주에 펼쳐지는 아시아 챌린지컵 예상은 안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싱가포르하고 미국에서 서로 다른 나라에서 말이 뛰었고 또 그 다음에 이 마필들을 쭉 봐왔다면 상관이 없지만 단발성 즉 다시 말해서 일본 말은 금요일부터 조교를 했고요. 지난주 그 다음에 싱가포르 말은 월요일날 조교를 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조교 패턴이 저희하고 좀 달라서 그렇게 세게 그렇게 강도를 높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자국에서 전부 다 훈련을 해갖고 온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일본 말들은 북반부로 들어가죠. 자국에서 생산한 마필들이 다예요. 다 3마리가. 근데 이 북반부 말들이 대부분 성질이 칼칼하거든요. 남반부 즉 호주나 뉴질랜드 말들은 성질이 아주 차분해요. 그래서 장거리용들이 많죠. 근데 정반대요. 일본 말들은 전부 다 느긋하고요. 오히려 이 싱가포르에서 온 3마리, 엘파드리노나 튀리도, 스피드캣 이런 마필들은 뉴질랜드, 호주산 마필인데도 불구하고 성질이 아주 칼칼합니다. 아주 신경질적이에요. 거기다가 그래서 그런지 이 싱가포르 말들은 약간 생소한 환경에 낯설은 환경에 가다가 좀 쓰고 구경하는 거 있죠. 두리번거리고 소위 말해서 여기가 어디지? 이렇게 좀 두리번거리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새벽 2시 반, 3시부터 조교를 외국말들이 시작을 했는데 보고 나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그 경주는 예상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3국에서 일본, 싱가포르, 한국 이게 비교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본 말들을 한 이틀 보고 나니까 살살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저 정도밖에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 말들이 왔을 때 또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거 싱가포르 말들 때문에 예상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아침에 조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일단 한국말과 그다음에 일본, 싱가포르 이마필들을 비교는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좀 비교를 해드리겠는데
그 경주는 제가 예상을 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좀 말의 컨디션, 욕심이겠죠. 뭐 제 욕심일 것 같은데 말의 컨디션이나 어떤 생김새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까 할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산 말들이 두 마리가 왔어요. 뉴욕 블루하고 카우보선인데 뭐 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부산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옆에 사람들 부산 하는 예상가들에게 자문을 구하죠. 뉴욕 블루는 어떤 말이냐, 카우보선은 어떤 말이냐. 근데 좀 잠깐 그 화가 났다 그럴까요? 수요일 날부터 뉴욕 블루나 카우보이선이 경주에 나와서 조교를 하는데 저게 말이야? 이렇게 할 정도였었어요. 특히 뉴욕 블루 같은 경우는 저게 말이야 이거는 아니고 저게 컨디션이야 이렇게 좀 하는 말을 좀 바꾸는 게 좋겠네요. 전혀 좀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얼핏 객관적인 그 기록을 보니까 뉴욕 블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 뛰었더라고요. 카우보이선 같은 경우는 상당히 힘이 좋게 생겼어요. 근데 좀 뻣뻣한 감이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부산, 서울, 싱가포르, 일본 이렇게 네 군데서 서로 다른 데서 뛰는 말들을 갖고 예상을 한다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떤 그 생김새나 체형이나 말의 컨디션 이런 부분만 제가 뭐 오늘 예상도 하겠지만 현장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릴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예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제가 이렇게 특별하게 지난주에 제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후반부에 가서 좀 너무 늦었죠. 늦게 그 흐름을 파악을 했어요. 9경주인가요? 10경주에 가서 토요일자 같은 경우는. 근데 또 그 다음 날은 그걸 그대로 가져갔어요. 어제 같은 그런 흐름일 것이다. 그런데 그게 또 늦었어요. 늦게 좀 파악을 하는 바람에 참 그렇습니다. 그런 걸 빨리빨리 캐치해내는 게 좋은 건데 조금 제가 더뎌요. 두네요. 그런 건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주눅이 들어서 그런지 오늘 그렇게 준비한 경주는 제가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주가 없고요. 그 다음에 대목 미치기 때문에 조심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9월 6일 날 그러니까 추석 연휴 전에 토요일이죠. 경마를 한다는 확정이 됐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자, 오늘 첫 경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1200m 국내산 암말 경주죠. 저 사실 자신 없습니다. 뭐 전부 다 그 부진마들 일색인데, 자, 이게 엠프티런입니다. 엠프티런인데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에 승부했죠. 승부해서 3차가 왔습니다. 3차가 왔는데 암말 마련 경주, 뭐 어거스트 러시나 그다음에 마이미셀 이런 마필에게 졌어요. 근데 조교 양을 좀 늘렸어요. 강도는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지존의 신세기와 월요일날 같이 한번 동반 스포를 했는데 아직 안으로 약간 기대려고 해요. 그래서 직전 뛴 걸음에서 그렇게 크게 변화를 보일 정도는 아닌데 상대가 좀 약하기 때문에 욕심이 나긴 하지만 말의 컨디션이 그렇게 승부를 할 정도, 막 배팅을 할 정도의 그 정도는 아니다. 노블 플루잇은 직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 고개 높은 말 빳빳한데 이거 인기만 잔뜩 끌고 안 될 것이다. 근데 상대도 약했습니다. 즐거운 캠프도 라스트에 걸음이 없었고 계속 순항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런 건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 경주는 직전 경주의 계속 순항이나 즐거운 캠프보다 약하다. 이렇게 좀 판단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마필 자체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입상은 달라질 수 있지만 이 마필 자체가 갖고 있는 그 능력은 언제든지 실수를 해서 빠질 수 있는 그런 체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마이미셀도 역시 왼쪽 뒷다리 약간 파행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결국 엠프티런인데 엠프티런이 순발력만 있었다면 제가 좀 강하게 어필해 드리는데 순발력이 좀 떨어져요. 게이트 위치만 좋다는 것 뿐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엠프티런만 컨디션이 맞는다면 한번 공략을 하겠습니다.
1경주였습니다. 자, 2경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1200m입니다. 자, 능력이야 지지 자이언트죠. 5번입니다. 이제 공백기를 갖고 나오는데 몇 주죠? 38주입니다. 38주인데 지금 주행심사에서 512kg의 체중, 그러니까 체중은 맞췄다라고 좀 보여지죠. 맞췄습니다. 근데 이 지지자이언트라는 마필이 사실 그 센 레이스에 안 뛰어다녔어요. 코스타드윙이라든가 베스트보잉 결코 센 마필들이 아니거든요. 그런 경주에서 3착을 왔을 때 역시 그 당시에는 말이 좀 뻣뻣했었어요. 근데 전 이 마필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조교가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능력을 갖다 대비를 시키는 건데 물론 이제 오래 공백기가 있었구나 이건 머릿속에 대충 있었지만 뭐 이렇게 많이 휴양한지는 몰랐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38주라는 건 나중에 아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교하는 그런 과정에서 보니까 말이 이렇게 저게 많이 변했구나, 완전히 뒤집어졌구나. 그러니까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말이 상당히 부드러워졌어요. 힘도 있는 마필인데,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얘가 이 몸놀림이 좀 경직된 몸놀림이기 때문에 그런 말들에게 코스타드윙, 베스트보이에게 졌는데 전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런 체형을 갖고 있는 마필에다가 체형에다가 유연성만 더해지면 얼마든지 뛸 수 있어요. 근데 얘가 딱 걸림돌이 걸린 게 뭐냐면 부상에 딱 발목을 잡혔어요. 그건 또 오른쪽 우완 요 완골이요. 거기에 수술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른쪽 다리가 아프니까 왼쪽 발에다 중심을 많이 두고 뛰어요. 그러니까 이쪽 발을 못하는 거예요. 착지에 힘이 이쪽 발에 많이 들어가요. 착지할 때 보면 예를 들어서 이쪽에 70% 이쪽에 30%가 이렇게 땅에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아프니까 이렇게 반대로 돼요. 그러니까 왼쪽 앞다리의 중심이 체중이 70% 실리고 나머지가 받쳐주는 거죠. 이 오른쪽 앞다리가. 그러니까 그만큼 하중은 덜 받겠죠. 근데 아픕니다. 근데 경주에서는 이 두 발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써야 돼요. 코너에서는 오른발로 돌고, 왼쪽이니까 왼발로 돌고, 직선에서는 오른발이 중심이 돼서 뛰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그걸 못하는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부드러움이 생겼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한번 한쪽 발로 뛰어도 1200m는 뭐 이 정도는 좀 소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부드러움이 있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뭐 가드 플러스나 슈퍼 임팩트는 있고, 가드 플러스 같은 경우는 선행 여부가 관건입니다. 지금 6주 만에 나오는데 레전드 킹덤과 동반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렇게 썩 좋은 스피드는 못 보였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경주에서는, 이런 경주에서는 뒤에서 오르는 말이 없을 때는 선행 가는 마필, 거기다 얘는 힘이 있어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슈퍼 임팩트, 라스트에 좀 무너졌죠. 직전 경주에 간신히 왔습니다. 눈여겨보셔야 될 마필은 롤링 스타입니다. 9번이죠. 상당히 잘생겼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린 마필들이 대부분 그 주행 자세를 보면 우리 탱탱볼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조그만 공이 있지 않습니까? 탕 튀면 땅에서 통통 튀어 올라오는 것처럼 이 기존의 그 힘이 다 찬 1군 마필들을 보면 이 후구에 힘이 있기 때문에 팍 차면 앞으로 쫙 나가는 그런 맛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동차 급가속할 때 보면 쫙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어린 마필들은 이 후구가 차주질 못하기 때문에 텅텅 튀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채공이 약간 있어요. 빨리 차고 나가지는 못해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아주 주행 자세나 생김새, 뭐 상하 바란스, 전후 이런 것들이 모두 지금 잘 돼 있어요. 자세도 좋고요. 누구죠? 무적 황제. 좀 이따 나올 무적 황제. 박태종 기수가 계시는 무적 황제하고 동반 습보를 하는데 보니까 근성까지 있어요. 유연성 다 있어요. 조금 힘이 차면 뛸 그런 마필인데 잉글랜드의 혈통이기 때문에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아무튼 이 경주는 지지자이언트가 포인트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3경주시 1000m입니다.
자, 이 수성 BT 같은 경우는 고개가 딱 들고 뛰는 단점이 있죠. 직전에 손에 못 가니까 역시 무너졌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7월 10일 날 1등 오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인기 1위였었는데 3차가 왔어요. 이거는 이 마필이 만약에 정말 능력이 있다면 선행을 가든 따라가든 그 입상은 해줘야 된다는 얘기. 자기 걸음은 다 뛰었지만 그날 다습 10%였어요. 이 기록이 인정이 안 된다는 건데 다른 마필이 이런 능력을 보이질 못해요. 거기다가 얘도 물론 손행은 못 가겠죠. 아마 메비우스 있고 미라클 정상 빨라요. 이경주 전체가 빠르기 때문에 안에 폭 갇히면은 얘는 죽어요. 근데 그렇게 폭 갇히질 않을 것 같아요. 왼쪽에 빠른 마필이 있기 때문에 외곽으로 선입권에서 경주를 펼칠 수가 있겠고. 자, 임페라토르입니다. 조금 역시 뻣뻣해서 크게 대성할 마필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뭐 직전 경주에 이찬호 기수입니다. 정평수 기수로 바뀌었는데 괜찮을까요? 뭐 7월 30일에 골막염이 있었네요. 뭐 광도를 높인 걸 보면 그렇게 그다지 골막염 여파는 그렇게 크지 않더라. 그렇게 좀 봐야지고 만약에 여기서 수성 BT가 무너진다면 올 수 있는 마필은 예원밖에 없죠. 예원밖에 없는데 얘도 몸놀림이 좀 뻣뻣해요. 이 마필은 예시장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알아요. 정말 말이 삐까뻔쩍 할 때가 있어요. 아니면 만약에 컨디션이 아니라면 아주 뭐 따끈하다 그러나요? 아주 후줄근합니다. 근데 이마필 지금 6월 20일 날인가 입상했을 때 제가 그 컨디션을 기억하고 있는데 아주 삐까뻔쩍해요. 그거만 좀 체크를 하시면 돼요. 국회상계 같은 경우는 뭐 이경주에서 선행을 나선다 해도 어차피 이렇게 공백기를 갖고 뭐 조교를 뭐 이렇게 제대로 못 해갖고 나온 마필들은 이런 마필들은 주로가 아무리 도와줘도 압박이나 이런 또 따라가서는 좀 힘들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어. 수성 BT 임페라토르 역시 이제 인기권에 있는 마필인데 복병만은 10번 예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4경주입니다. 거리는 1000m고요. 이 경주는 이제 크린들이 포인트예요. 얘를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죠. 뭐 지금 누구죠? 박상우 기수가 분량 20%에서 왔는데 그 다음에 못 왔어요. 근데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마필은 뭐 잘생겼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고질적인 그 파행만 매일 나오면 조교 때마다 제가 그것만 봐요.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그것만 보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썩 좋은 건 없어요. 근데 단지 하나 이제 그 아라비안 캠프인가요? 딱 한 번 습보를 했는데 이마필이 이제 그동안 습보를 2번 다 안 했죠. 박상우 기수가 기승했을 때 2번 다 습보를 안 하고 이렇게 뛴 걸음이에요. 신영철 기수를 기승시켰다는 것은 좀 매를 좀 맞아봐라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일단 뭐 선행 갈 수 있는 그런 순발력은 없기 때문에 따라가서 얘가 경주력을 보일 수 있겠느냐 뭐 이게 좀 관건이고요. 자, 오늘은 이 10번 당대 대물입니다. 얼마나 인기가 있나 볼까요? 인기가 인기 1위네요. 지난번 뛴 걸음도 있고 저도 당대 대물입니다. 아주 유연해요. 제가 최근에 그 본 말 중에서 물론 이제 있지만 이렇게 유연한 말은 드물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유연성만 놓고 따진다면 뭐 당대 대물이 으뜸입니다. 이 반면 동촌 아티스트 같은 경우는 좀 뻣뻣하죠. 목이 짧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한계를 보였고 라스트에서 불량줄에서 걸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미스터 펑천 같은 경우는 조교 때 보면 발을 좀 휘둘러 써요. 휘둘러 쓰는데 주행심사 때도 역시 휘두르더라고요. 휘두른데 여유가 많아요. 아마 이제 힘으로 뛰는 그런 스타일 같아요. 단거리는 좀 인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어떤 잠재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은 나이스 앤 굿인데 아직은 조금 주행이 매끄럽지 못해요. 안으로 기댄다거나 좀 지시에 좀 불응을 하고 뭐 그런 겁니다. 이 경주는 크린들을 가져갈 것이냐 말 것이냐 당대 대물을 축으로 해서 크린들을 가져가면 메리트는 좀 떨어지고요.
미스터 평촌이나 미스터 평촌. 글쎄 뭐 가져갈 수 있는 배당은 3배 이상이죠. 그러니까 당대 대물을 축을 해서 미스터 평촌에 주력을 하고 크린대를 가져간다. 주력과 방어인데 3배, 2배 후반이나 3배가 넘어야 이 메리트가 좀 있지. 그렇지 않은 이상은 한 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경주인데 한 방으로 가기는 조금 위험성이 다분히 있죠. 4경주입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5경주입니다. 역시 이제 인기권에서 있는 말로 이제 끝날 수 있는 그런 경주인데, 자, 이 경주는 잘하면 러닝 탱크가 걸리나요? 한 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뭐 블레스 파티, 이 블레스 파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엑스플로잇의 그 혈통인데 참 덩치는 좋아요. 근데 500kg가 넘어가는 마필이 여러분들 그런 거 예를 좀 들어볼까요? 얘가 500kg가 나오면 어깨가 이만큼 딱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발이 여기서 이렇게 딱 나와야 돼요. 얘는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가슴이 좁아요. 이렇게 오므라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가슴이 이만큼 넓으면 이 정도 되면 이렇게 탁 불독처럼 이렇게 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요렇게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좁게 뛰는 거죠. 종종되면서 뛰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래서 뒷심이 이렇게 없습니다. 등치에도 뒷심이 없는 게, 그 다음에 거기다 고질적으로 좀 그 뒷다리가 좀 부자연스러운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속된 말로 그냥 한쪽 눈 감고 뛰어도 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못 오면 진짜 블레스 파티는 영원히 인정이 안 되는 그런 마필이죠. 그 다음에가 이제 그 럭키 이글이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어떻게 똑같으냐면 얘는 좀 다른 게 뭐냐면 키가 커요. 키가 크고 좁아요. 그래서 힘을 못 쓰는 겁니다. 라스트에서 힘을 못 쓰는데 이만큼의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 없어요. 이 경주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단방으로 갈 수 있다. 왜 단방으로 갈 수 있냐? 이 축제입이 안 되는 마필입니다. 안 되는 마필. 얘는 변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 어깨를 전혀 못 뻗어요. 통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뻣뻣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발발발 거려요. 그렇게 쭉 이 등치면 470kg 정도 되면은 시원시원하게 나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답은 선행입니다. 선행을 나서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럭키 이글도 블레스 파티도 다 단점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선행이면 좀 유리한데 럭키 이글도 그렇고 블레스 파티도 그렇고 얘를 바짝 쫓아갈 수 있고 또 거기다 선행을 블레스 파티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축지빗이 여기서 선행을 나선다. 만약에 그런 정도의 컨디션이라면 이경주는 결국에는 포기를 해야 되죠. 배당도 없고 두 방 가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축제빗이 선행을 좀 못 나서 주길 기대해야죠. 그래서 배당이 없지만 한 방으로 좀 한번 공략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경주였습니다. 자, 11마리가 출전해 있는 6경주입니다. 거리는 1300m고요. 6경주 아니네요. 자, 일단 젤로 엘준입니다. 오래간만에 아마 이 젤로 엘준이 그 동반 스포를 했어요. 그 뭐죠? 스트롱필드하고 같이 동반 스포를 이틀인가 3일 한 것 같아요. 3일 했네요. 일월수. 근데 얘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왜 못 뛰냐? 체고 작아서 못 뛰는 게 아니에요. 체고 작은데도 얘는 좀 그 주폭은 괜찮아요. 아주 발발거리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머리를 딱 들고 뛰기 때문에 앞발이 같이 들려요. 같이 들리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뻗는 게 아니라 우위로 날아가죠. 우위로. 그래서 채공 시간이 길어요.
그러니까 남들, 그러니까 이제 늦죠. 일단 순발력이 없죠. 거기다가 그렇게 뛰기 때문에, 높이 뛰기 때문에 힘을 더 써야 돼요. 남들보다. 안 그러겠습니까? 우위로 뛰면 힘을 더 써야 되겠죠. 그런 단점을 갖고 있는데 타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얘는 오로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취으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이 만약에 자기 스스로 남들보다 2배, 1.5배에서 2배의 힘을 쓰고 있는데 기수가 거기다 몰아주면 3배, 4배의 힘을 초반에 쓰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 잡아줘야 돼요. 스타트부터.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나마 라스트에서 이제 힘을 쓸 수 있는데 얘가 지금 뛴 걸음을 다 보십시오. 초반에 다 무리를 했기 때문에 라스트에서 걸음이 안 나왔어요. 이런 마필들을 타는 방법은 취입밖에 없다. 뭐 여기서 뭐 이렇게 뭐랄까요, 도망가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뭐 이경주에서 도망갔다가는 뭐 그렇고요. 자, 다이아걸입니다. 사실 내심 째리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아주 앞말인데도 앞에서 보니까 가슴이 정말 커요. 뭐 가슴이 크다고 다 잘 뛰는 건 아닙니다. 다 잘 뛰는 건 아닌데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가슴이 좁은 말보다는 아무래도 가슴이 넓으면 그만큼 폐활량이 크다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82년도에요. 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황영조 선수가 일본 그 마라톤 선수를 누구죠? 이길 때 거의 35km 후반인가요? 그때까지 둘이 이제 뛰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그 격차가 벌어졌어요. 제가 이제 그 키로수는 몰라도 그날 제가 그걸 생중계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기억하는데 어느 지점에 가서 후반부 지점에 가서 격차를 싹 벌리더라고요. 근데 아나운서가 이런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해설자가 아나운서는 이 황영조 선수가 삼척 맹방 출신입니다. 삼척 맹방 해수욕장 있죠. 제가 한때 거길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 뭐 일부러 황영조 선수 때문에 다닌 건 아니고 그쪽에 그 맹방에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지인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그 당시에 막 프랭카드가 엄청 걸려 있었는데 이 해설자가 뭐라 그랬냐면 황영조 어머니가 해녀 출신이랍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새로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해녀 출신이기 때문에 물속에 오래 있죠. 폐활량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 혈통이다라는 얘기죠. 황영조 선수가 그런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황영조 선수의 폐활량이 크다. 근데 이 황영조 선수를 가만히 보면요, 키는 크지 않아요. 168인가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가만히 그 황영조 선수의 체격을 보면은 이 가슴이 앞뒤로 두툼해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앞에서 보면 가슴이 넓죠. 근데 사람은 이렇게 두툼하면 심장이 그만큼 폐활량이 좋다랍니다. 과학적인 건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다이아걸이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2설짜리 그것도 앞말이 1300m를 선행 가서 돈다. 근데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요일날 주로 갖고는, 그러니까 토요일 주로였었으면 얘를 인정이 되는데 일요일 주로가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다라는 얘기죠. 대안이 없어요. 낭만 세트를 도비라 그러죠. 비마 뭐 맨날 그만큼 등치만 남산만 했지 뻣뻣하기 때문에 못 뛰는 마필이지 않습니까? 딱 하나 걸리는 게 이제 이 스페이스타인데 아직 조금 얘도 완성도가 좀 떨어져요. 없어요. 여긴 끝나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다이아걸밖에 없어요. 다이아걸밖에 지금 선행. 만약에 3번, 9번이 대당이 나와요. 나올 수 있겠네요. 비마가 인기 1위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비마는 그렇게 배당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3배 정도로 형성이 된다면 받치고 가는 마필이지 뭐 주력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물론 비마가 안 된다라는 건 아닌데 그거 뭐 2배, 3배짜리 그러면 한 방 가야지 이경준 다이아걸을 자르는 수밖에 없어요. 젤로엘진을 자르든지 둘 중에 하나는 잘라야 돼요. 비마를 축으로 갔을 때는. 근데 이번에는 젤로엘진이 출이기 때문에 주력과 방어로 나눠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7경주입니다. 1200m. 사이클링 히트.
빈첼 오케이, 백천노장 다 고부고부해요. 고만고만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만사케조가 여기서 아마 이제 제가 어제도 저희 김병철이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김병철이는 만사케조가 띄는 말이다. 저도 그거는 인정을 해요. 근데 요마필은 분명히 뭐 체형도 있고 나쁘진 않아요. 근데 지금 이제 말을 안 들어서 거세를 했죠. 데뷔 전에 이제 늑발을 하고 이제 낯에 날라와요. 근데 그것만 갖고 놓고 보면 분명히 뛰는 말이긴 한데 그 이후에 뭐 부상도 있었지만 말도 안 듣고 주춤주춤 조교도 안 됐지만 못 뛰었어요. 만약에 정말 능력이 있다면 저거밖에 보여주지 않는 저거밖에 그러니까 실전에서 뭔가 걸음이 안 나온다면 전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죠.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뭔가 전력을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는 갖고 있지만 그걸 그게 뭔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더 뛰어봐야 돼요. 더 뛰어봐야 되고 뛰어서 이마필이 어떤 장단점을 찾아가지고 조교를 거기다 맞추고 그러고 실전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자 이번에 이찬호 기수가 조교를 했어요. 조교를 했는데 이찬호 기수가 백전노장 때문에 아마 이 반사케주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찬호 기수가 조교를 하는데 보니까 계속 주중에 안으로 기댔어요. 외곽주로 해서 이제 가운데서 뛰는데 그래서 왼쪽 채찍을 썼는데 마지막에 목요일 날은 그냥 내축주로 해서 펜스에다 대놓고 그냥 막 두들겨 버리더라고요. 그건 잘못했다는 얘기죠. 그럼 실전에 가면은 얘가 또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단점을 갖고 있고 뭐 사이클 힐링 히트라든가 백종노장 이런 마필들은 인기권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고 자 토프리티입니다. 토프리티 자, 요 마필만큼은 제가 앞으로 꼭 예상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앞말인데 잘생겼어요. 근데 뒤가 너무 흔들리는데 얘도 펜스에다 대놓고 매일 두들겨 패요. 매일은 아니지만 일요일, 월요일, 목요일 3일 동안 내리 두들겨 패는데 뒤가 들썩들썩거려요.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튼 이 마필은 능력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경주는 뭐 인기권의 마필들을 공략하되 토프리트까지 좀 키워놓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7경주였습니다. 자 14마리가 출전해 있는 8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주도 이렇게 쉬운 경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인기만은 있을 때 어떤 능력마, 그러니까 이 경주에서 와줄 수 있는 능력마가 없어요. 딱 부러지게 그런 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골이 나고 나면 저게 능력마 아니냐?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 능력마를 찾으시는 거죠. 근데 그런 능력마를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다 잘못된 뭐랄까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전력에서 인기만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예상지나 예상가들이 그런 걸 다 인기만을 만드는 거지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뭐 속빈강정이라든가 아무것도 없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컨디션 뭐 이런 것들이 안 좋기 때문에 제가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일단 바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57kg인데 1300이면 1400에서 뛰는 걸 보니까 취입이 안 되더라고요. 1300이면 취입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지난번에 추천드렸는데 역시 취입은 하는데 너무 늦어요. 너무 늦었고 자 이 베스트보이도 좀 휴양마고 지난번 상대가 너무 약했고 불의 전차 영상투 나머지 뒤루가 없어요. 뒤루가 말이 없고 테스트북입니다. 테스트북인데 제가 계속해서 오른쪽 앞다리가 저는구나. 근데 어제 예상을 하다 보니까 질병이 있어요. 6월 8월 26일. 네. 6월 26일 우전지 파행이에요. 저도 제가 오른쪽 앞다리가 좀 전다 이렇게 좀 제가 메모를 해놨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아마 이제 그런 게 만약에 그게 심해지면 뭐 취소까지 하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미세하기 때문에 취소 이제 아마 뛰고 나면 그만큼 이제 뭐죠? 더 심해지겠죠. 심해지는데 만약에 그게 심해지지 않을 때는 고질이에요. 그러니까 다음에 나왔을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도 그랬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금천지입니다. 매번 제가 한 두어 번 추천했다가 실패했던 마필인데 이번 다시 한번 추천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뭐 시험 조교를 하고 뭐 조교를 열심히 또 강도를 높이고 그다음에 어젠가요? 발주 연습 신영철 기수가 발주 연습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이경주 자체가 안쪽에 있는 마필이 사실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는데 얘라고 능력이 있는 건 아닌데 근데 얘가 지금 여태까지 보면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외곽 게이트예요. 얘는 지금 땅 하면 늦발하죠. 늦어요. 그러니까 늦발은 아닌데 나와서 스피드가 안 나요. 가속이 안 나요. 그 외곽에 있어야죠. 그걸 막 몰고 막 때리고 서승훈 기수가 가는데 그게 아니고 외곽에서 조금 힘 소진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1400m고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천지가 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있는 데다가 조교했고 그다음에 뭐 수영조교까지도 했고 그다음에 외곽 게이트고 조건이 다 좋지 않습니까? 어떤 말은 안쪽에 있어야 되지만 이런 애들은 외곽에 있는 게 좋다. 얘를 갖고 이제 후차권 찾아야 되는데 후차권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그렇게 딱 부러지는 마필이 없습니다. 이번 주 내내 약간 토요일은 계속 이런 경주들이 많기 때문에 좀 신중한 배팅을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좀 배팅을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겁니다. 아무튼 이 경주는 금천지를 좀 주의하자. 8경주였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구경주입니다. 1200m 국내산 4군 안말 경주죠. 국내산 4군이네요. 슈퍼플러키. 선행 가서 이긴 말이네요. 14초를 뛰고 8초 22초 공백기 갖고 지난번에 따라가면서 1분 22초 7 다습 13% 마지막 활용 타임은 13초 9 52.5의 부담 중량에서 2.5kg 들었고요. 헬로피스 고개 높은 그저 그런 말 스노우킨. 자, 이제 문제는 스노우킨이죠. 스노우킨이 이 경주에서 지난 경주 때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얘는 따라가서는 조금 앞으로 이제 힘들 겁니다. 그 발 쓰는 거나 자세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근데 오늘은 뭐 1200m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좀 인정을 하는데 좀 그런 단점들을 갖고 있다는 거고. 빛나는 새벽입니다. 아마 이제 얘가 선행을 가려고 그러겠죠. 레시브 이상이 좀 빠른데 뭐 지금 컨디션 갖고는 좀 그렇고 동방의 새아침 그렇고 결국 이경주는 4번 스노우킨, 빛나는 새벽, 슈퍼플로키 이렇게 뭐 세말 스타트키는 승분전이죠. 1200을 뛰어보긴 했는데 그건 느릴 때 올랐던 경주이기 때문에 빠르면 이렇게 뻣뻣한 마필들이 쫓아가다 힘을 많이 써요. 그래서 라트에서 여태까지 보여줬던 그런 스피드를 못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빛나는 새벽이 좀 선행을 선정을 한다면 스노우킨이 바짝 따라갈 거고 외곽에서 가세가 그러니까 앞에서 끝나는 경주입니다. 뒤에서 오는 아무리 그 지난주 일요일 그 주로라 해도 이 경주는 좀 앞에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뚝심이 갖고 있는 마필이 스노우킨, 빛나는 새벽, 슈퍼플로키라는 얘기죠. 뭐 헬로피스라든가 이런 마필은 좀 뚝심이 약하기 때문에 일단 세 마필 위주로 공략하는 게 맞습니다. 9경주였습니다. 자, 14마리가 출전해 있는 10경주입니다. 거리는 1400m. 참 이 경주도 모르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택티컬레이에요. 택티컬레이. 이 경주는 무조건 10경주 택티컬레이가 인기가 이렇게 처져 있네요. 지난번에 약한 상대 그 승군전이라고 지금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 조교 내용은 제일 좋아요. 뭐 거의 날라다닙니다. 날라다니는데 반면 이 경주에서 컨디션이 떨어진 마필은 가이스타드입니다.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직전에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무슨 생각을 갖고 이 마필을 조교를 받냐면 말이 좋네. 승군전인데 1400 네가 되겠어? 거기다 좀 작고 주폭이 작아. 근데 꾸역꾸역 올라와요. 근데 그날 사실 상대는 그렇게 세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어떤 그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얘가 그날 뛴 걸음을 보면
좀 상대가 약했다라는 거고, 상대가 다 무너져 줬다라는 거고. 파워시티도 이제 제가 이번에 이제 조교를 하면서 다시 생각하게 한 말이 바로 이 파워시티입니다. 데뷔전이나 두 번째 경주에서 너무 인상적이었었어요, 말이. 그러니까 좀 그 전개가 꼬이면서도 또 라스트에서 걸음이 나오길래 저마필은 조금 뭔가 경험만 하면 성장할 수 있는, 대선까지는 아니더라도 조심해야 되는 마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공백기를 갖고 나왔던 경주는 그렇다 치자고요, 6월달에. 그리고 이제 정상적으로 출전한 지난 경주에는 생각 밖이었었어요. 근데 이 마필을 가만히 보면 1000m에서는 12초 6을 끊었다고 치자고요. 그럼 1200 거리가 들고 13초 8, 14초 4, 이건 공백기 있고, 지난번에 14초 3. 자, 이번에 인기가 좀 기수가 바뀌어서 인기가 상당히 많은데, 거의 뭐 피코나이스하고 같이.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피코나이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오나 보다 하는 말이야. 이 마필 보면은 정말 주행 자세가 너무 경주마로서는 좀 그래요. 너무 뻣뻣하고 낮고, 나쁜 거는 좀, 그러니까 장점보다는 나쁜 게 더 커 보이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경준 택티컬레이 이제 주교 내용만 갖고 가는 겁니다. 거기다 승군전인데 상대는 약했지만 이 경주에서 가능성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은 택티컬 레이디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을 드린 스트롱필인데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마필 때문에. 근데 여태까지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쟤는 결정력이 없습니다. 왜 결정력이 없습니까? 앞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개가 높고 앞발이 좀 땅에 빨리 가서 떨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그 다음 발을 뛰어야 되는데, 얘는 남들 그 다음 발 뛸 때 뛰고 있는 중이에요. 그때 정도 착지를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채공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조교만 갖고 보면 얘도 무시할 수 없는데, 실전에서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변화가 없어요. 실전에서 이렇게 뭐 자세가 낮아지거나 채공이 걸음이 빨라지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면 또 그럴 수 있어요. 실전 들어가면. 세명장도 띵 걸음 보면 그렇고, 일기당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쟤도 선행을 좀 나서줘야 뛰는 마필인데, 왜냐? 뒤가 좀 짧게 차요. 근데 희한한 게 원더볼트, 또 슈퍼서린, 이런 마필들하고 동반 스포하는 거 보면 일단 훈련에서는 상당히 스피드가 좋아요. 근데 실전에 들어가면은 라스트가 꼭 안 나오는데, 그 이유가 뒤를 좀 짧게 차기 때문에 그렇다. 결국 택티컬 레이디를 축으로 해서 믿을 게 또 파워시티밖에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파워시티밖에 없는데, 파워시티가 여기서 아주 쉽게 선행을 간다면 두 번 갈 필요도 없죠. 두 번 갈 필요도 없는데, 가이스타트 뒤에서 오고 일기당천 따라가서는 좀 곤란하고, 그죠? 피코나이스도 좀 선두권에 붙지만 라스트에서 얘가 끈기가 월등한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앞과 뒤에서 올라오는 그런 정도로 좀 전개를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택티컬 레이만 컨디션을 만든다면 공략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0경기였습니다. 자, 10마리가 출전해 있는 11경주 1200m입니다. 지금 아마 제가 지금 처음 보는데 11경주 슈퍼셔린, 헤니액티브 두 마필이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마필이 지금 다른 스트레이트 명물이라든가 보란 듯이 펜시볼리아 휴양마기 때문에, 얘가 휴양만 안 했으면 얘도 거의 얘네들하고 같이 슈퍼셔린이나 헤니액티브랑 같은 선상에서 아마 인기를 끌었을 겁니다. 근데 좀 휴양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펜시폴리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데뷔전 때 공략해야 됩니다. 3차가 왔어요. 아쉽게 3차가 왔는데 그 다음 경기에 선행 가잖아요. 그만큼 말이 어떤 체형입니다. 유연성도 갖고 있고. 근데 공백기를 갖고 나왔는데 말이 조금 오늘 보니까 좀 흔들려요. 착지할 때. 우중수부 천지 굴건 좌상이네요. 굴건형 좌상.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헤니액티브예요. 헤니액티브는 제가 데뷔전 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마필은 앞으로 어떤 악벽이 고쳐지지 않는 이상은 크게
대성할 마필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장추열 기수인가요? 예, 장추열 기수가 데뷔전에서 의외로 뒤에서 날라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분명히 능력은 그럼 갖고 있는 거다. 고개가 높은데도 선행을 못 나섰고 따라가면서 왔다는데 3, 4코너에서 좀 외곽 사행을 했죠. 물 먹으러 갔다 왔습니다. 그러고 라스트에 또 올라왔어요. 자, 근데 그 6월 28일인가 이 경주 보면은 또 1000m인데도 라스트에 걸음이 무너져요. 기록은 좋았지만 직전 경주엔 또 선행을 갑니다. 그러니까 뭐 다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선행도 좋고 다 좋은데 딱 하나 단점이 뭐냐면 너무 끌어요. 고개가 높아요. 고개가 높으면서 끌어요. 이런 마필들은 지금 거리가 늘면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여기서는 뭐 오늘 선행을 나설 수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합니다만은 그런 단점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슈퍼서린입니다. 아직 어려서 그런지 얘야말로 조금 아까 뭐 이제 일기당천 이런 마필들하고 이게 동반 스포할 때 보니까 매를 많이 맞았어요. 매를 많이 맞았는데 아마 이제 3주 만에 출전해서 피곤하다. 이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아직 어리고 힘이 덜 차 있어서 그렇다. 또 하나는 4번 비그랜드인데 얘도 고개 높죠. 아주 빳빳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체에 비해서 얘는 목이 너무 가늘어요. 딱 때리면은 막 좌우로 막 흔들어요. 발 받고 양쪽으로 막 휘청휘청 됩니다. 자, 근데 이 경주가 1200m인데 1200m지만 이 경주에서는 스트리트 명문입니다. 스트리트 명문. 왜냐? 해니액티브가 선행 선점을 한다 치더라도 뭐 슈퍼셔린, 보란듯이 이런 마필들이 바싹 물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요일 주로 같으면은 결코 얘네들이 그렇게 쉽게 경주를 펼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트리트 명문이 경주를 좀 빠르게 만났습니다만은 사정권이죠. 딱 사정권 안에서만 경주를 펼쳐주면 충분할 수 있다. 자, 쟤를 축으로 공략을 하는데 뭐 그렇게 메리트는 없을 겁니다. 11경주면 예, 뭐 배당 그렇게 이렇게 한 3, 4위권 정도인데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보란듯이는 뒤가 너무 흔들리죠. 이 마필만 만약에 정상적이었었다면 해니액티브를 한번 잘라볼 수 있죠. 왜냐하면 보란듯이에게 해니액티브를 맡기는 거죠. 가서 한번 죽여줘라. 얘가 선행을 나서버리면 되는데 같은 순발력인데 보란듯이는 막 뒤가 흔들려요. 해니액티브는 정상적입니다. 아주 뭐 좋고요. 그러면 똑같은 컨디션이었을 때도 해니액티브가 빠른데 얘가 나쁘기 때문에 얘를 못 죽여줘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슈퍼셔린과 해니액티브 선행으로 끝나는 경주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스트리트 명문이 바짝만 물면 라스에서 힘을 쓸 거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14마리가 출전해 있는 12경주 1800m입니다. 정말 모르는 경주죠. 1800m인데 무적 황제, 그다음에 퓨전 코리아 저력마, 일단 뭐 세 마필이 뭐 아무렇게나 떼도 되는 마필들이죠. 그다음에 시티 레이서 같은 경우는 꼭 선행 가야 돼요. 여러분들 가만히 이렇게 들춰보면 돼요. 1300m에서 선행 못 가서 죽었어요. 그다음에 이 1400에서 선행 가고도 죽었고 1300에서 선행 갔고 다 그랬어요. 다 선행을 못 가면 거의 무너지는데 이 캐피털 스펜딩이 선행만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네요. 그다음에 이제 퓨전 코리아입니다. 6번이죠. 순군전인데 물론 상대는 약했습니다. 근데 얘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역시 그 선행만 가려고 그렇게 좀 약간의 어떤 파행기를 갖고 있는, 지금도 그래요. 근데 그게 아주 미세한데 그 얘기는 뭐 지금 어느 경주력에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닌 것 같고, 그런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습성을 바꿔줘야 되는데 아마 문세영 기수가 그걸 재빨리 캐치를 해내가지고 바꿨어요. 처음에 타보고 지난번에 이제 그 뭐죠, 5월달에 타보고 이렇게 타면 더 좋겠구나. 스타트부터 붙들죠. 제가 전에도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타나 보십시오. 아마 따라갈 겁니다. 그런 조교를 해갖고 나왔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조교를 해갖고 나왔는데 거리가 좀 늘었고 반면 체중은 부담 중량은 줄었습니다.
또 대표적인 마필이 이번 저력마입니다. 이 채공이 긴 그 대표적인 마필이에요. 그래 예를 보면은 1800에서 문세영 기수가 14초 5를 끊었을 마지막 그 활용 타임이 1300에서는 13초 5, 1300에 13초 7, 1200에서 14초 4. 이 14초 4를 끊을 때는 문세영 기수가 무리해서 막 갔을 때고, 나머지는 그 선두권에 붙어서 빠르게 붙어서 붙잡아서 이제 라스트 걸음을 끌어낸 그런 상황인데, 이런 마필들은, 힘 있는 마필들은 붙잡아주면 좋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힘을 안 배해줬다 한 번만 딱 쓰는 거죠. 전형적인 취마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물론 변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얘가 보여준 능력으로는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서승훈 기수가 처음 타고 이 마필이 좀 그 큼직한 주폭이기 때문에, 서승훈 기수는 아주 키가 작지 않습니까? 단신인데,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 임대희 기수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임대희 기수의 단점이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큰 덩치의 말이 조그만 50kg밖에 안 나가는 기수가 몰아대려 그러면 팔이 짧기 때문에 말은 저만큼 뛰는데 사람이 그걸 못 쫓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얘도 이제 걸음이 크고 큼직하고, 그래서 뭐 서승훈 기수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크게 지장을 주진 않지만 막 딱 붙었을 때, 진짜 막상막하일 때는 그런 게 조금이라도 경기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금강대왕은 뭐 지난번에 너무 약했었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력마, 퓨전코리아, 무적항제, 시티레이서가 선행 여부인데, 선행을 가도 전 장거리는 좀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경주 역시 이제 인기권의 세 마필이기 때문에 축을 선정해서 어디에다 주력을 하고 방어를 갈 것이냐, 뭐 이것만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2경주였습니다. 자, 11마리가 출전했는 13경주 2000m입니다. 2000m입니다. 2000m인데 국내산 2군 마필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전에도 어느 분이 그러는데, 강대국이요. 이거 정말 지금 말이 착지할 때 너무 많이 흔들려요. 스피드킹 그렇지. 슈퍼플로잇. 자, 슈퍼플로잇이 언제든가요? 월요일인가요? 예, 월요일 겁니다. 월요일날 1000m 지점에서 발주 연습을 했어요. 이 마필 발주가 안 되는지 발주는 안 된 것 같지 않은데 약간 꼴통 악벽, 죄송합니다. 악벽기는 있었던 그런 마필인데, 그날 월요일날 그 발주대를 튕겨져 나왔는데 그냥 말이 물 먹으러 가요. 휙 돌아서 버려요. 우연히 목격을 했어요. 뭐 제가 보려고 했던 건 아니고, 왜냐하면 갑자기 막 잘 가던 말이 휙 돌았으니까는 볼 수밖에 없죠. 저렇게 만약에 인기마가 저런 악벽을 갖고 있다면 혹시나 해서 봤더니 슈퍼플로잇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실전에서 그 정도로 할까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힘 있는 이벤트 킨을 좀 노렸는데, 생각을 했는데 맛이 갔어요. 맛이 갔고, 엘리 누나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이죠. 이런 마필을 조심해. 여기는 뭐 카포레이드, 뭐 다비, 락슈미 뭐 다 안 되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선행도 좋다. 뭐 근데 나이트니걸이 만약에 정상 컨디션이었다면은 좀 앞에 가는 마필 치고 좀 한번 공략할 텐데, 이게 말이 이렇게 안 살아나고 있어요. 결국 제일 멀쩡한 건 킹덤 네이스인데 깡바닥에서 와요. 물론 바닥에서 오니까 좋긴 하겠습니다만은, 딱 킹덤 네이스에 킹덤 네이스를 갖고 어떻게 공략하느냐인데, 저는 뭐 후차권도 지금 뭐 현장에 가서 더 좋아 보일 수 있는 그런 말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킹덤 네이스는 좀 공략의 가치는 있지만, 메리트는 있지만 여러 방사 가지고는 먹을 게 없는 그런 경기다. 분산 배팅은 좀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경주입니다. 열네 마리가 출전해 있는 1300m 마지막 경주입니다. 어떻게 14마리가 출전하는 가운데, 제가 이제 뭐 이스트 걸리는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렸죠. 호주산 2살 때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침이 마르게 칭찬을 한 그런 마필인데, 좀 기복을 보이네요.
물론 혼합 3군 홀리데이 펀치를 이겼고 지난번에 천년유산 비컬린 좀 그때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라스트에서 좀 걸음이라도 좀 냈으면 좋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고요. 젠터널은 뭐 여전히 뭐 주행 악벽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뛰기 때문에 또 무시할 수 없고요. 다이산 그렇죠. 다이산 뭐 제가 이제 요 몇 번의 경주를 다이산을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분석을 해봤더니 얘도 그런 체형이에요. 덩치는 좋은데 이렇게 조금 좁은, 그러니까 앞발을 좁게 쓰는 게 시원시원하게 앞으로 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뛰어요. 근데 그게 보기 싫을 정도는 아닌데 얘는 또 머리까지 조금 낮은 자세예요. 라스트가 조금씩 생각보다 덜 나와요. 제가 생각했던 정말 저 말은 뛰는 마피다 제가 이렇게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내가 잘못 봤나? 그래서 다시 한번 한 서너 번의 경주를 훑어보니까 좀 그런 단점이 보이더라고요. 클린업 조이 역시 이제 뭐 이렇게 공백기를 갖고 있는데 능력은 있습니다만은 뭐랄까요, 뭐 조금 완전하지 못해요. 지금 다이산도 거의 컨디션 절정이죠. 젠터니도 컨디션 좋습니다. 좋죠. 이스트글로리 컨디션 좋죠. 이제 이 경주에서는 이제 마음 먹고 작정하고 나왔죠. 오승리 이야기가 1번 게이트에. 그러니까 선행을 가려고 작정을 하고 나왔는데 1번 게이트에 정정희 기수의 50km예요. 1300m. 얘는 1400, 그러니까 1300까지입니다. 1300까지. 1400에는 상대가 그만큼 약해져 줘야 되고 1300에서는 상대가 강해도 무시하면 안 돼요. 이게 주로고 뭐 이런 걸 떠나서 경주로가 어쨌든 떠나서 우승 이야기가 지금 뛴 걸음을 보면 그래요. 물론 상대는 그렇게 세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조건이 좋잖아요. 1번 게이트에 선행가고 50km고. 그냥 이제 문제는 윤승을 하느냐 못하느냐. 얘는 윤승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출장 거부죠. 지난번에 5월 달에도 출장 거부, 입장 불량 취소되고 이거를 어떻게 이제 이 꼬마 기수가 이제 끌고 나가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천마 57km 취입이 안 되고 최강실도 그렇고 딱 저는 이스트글로리입니다. 이스트글로리에 다시 한번 노릴 겁니다. 노리는데 얘는 뭐 아직 좀 완성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생겨가지고 안 뛰면은 뭐 이것도 좀 다시 한번 분석을 해야 되겠죠. 일단 뭐 기본권에서는 다이산 젠터널이지만 여기 도전할 수 있는 마표는 이스트글로리다. 마지막 경주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월 30일 토요일 예상을 모두 마쳤습니다. 14개 경주인데 좀 그러네요. 제 좀 오늘 뭐죠? 외국말도 그렇고 새벽 3시 10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좀 많이 피곤합니다. 아무튼 좀 토요일 경주가 14개의 경주인데 좀 분석하기가 까다로운 경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중하게 좀 들으시고 인기마 경주도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 8월 30일 토요일 경마 예상이었습니다. 유진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